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캐스터 박찬입니다.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아스널과 북런던 더비 패배에 대해 토트넘 허스퍼의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주장 손흥민 선수의 생각은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여전히 장기적 관점에서 당장의 결과보다 팀의 발전에 포커스를 맞췄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참담한 표정으로 결과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직설 발언을 남겼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아스널전 마치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35라운드 토트넘이 반드시 이겨야 했던 2주간의 준비 기간이 있었던 아스널과의 홈 경기에서 2대3으로 패배했는데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게 전반전에만 3골을 내주면서 이거 정말 참사 났다. 5대0, 6대0으로 주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을 했으나 주장단 선수들 중에서도 로메로 손흥민 선수가 좀 개인적인 힘을 발휘했죠. 로메로 선수가 깜짝 전방 압박으로 64분에 추격골을 넣었고, 그리고 87분에는 손흥민 선수가 매우 정교한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면서 그래도 추가 시간 마지막까지 비길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경기를 펼쳤으나 끝내 이제 3대2로 졌는데요. 어찌됐건 손흥민 선수는 개인적으로 이날 경기가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 20번째 출전일 정도로 이제는 북런던 더비의 레전드로서의 이제 기록을 쌓아갔어요. 비록 전적은 6승 6무 8패 열세지만 이날 기록했던 이 페널티킥이 북런던 더비 역대 8번째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었기 때문에 통산 8득점 2도움으로 10호 공격 포인트를 올렸고 올 시즌 리그 16호 골 9호 도움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25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이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과 도움왕 경쟁에서는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손흥민 선수가 경기 끝나고 난 이후에 좀 인터뷰를 가졌는데, 이 손흥민 선수가 표정부터 좀 어두웠습니다. 예, 네. 토트넘의 주장으로서 아무래도 수훈 선수라기보다는 팀의 라이벌전, 큰 경기를 패배했기 때문에 대표에서 인터뷰를 가졌어요. 보통 이제 네. 이런 경기에서 지고 나면 선수들이 인터뷰를 좀 사양하는 경우가 많은데 손흥민 선수가 스퍼스 플레이, 토트넘의 구단 공식 방송과 인터뷰에서 꽤 긴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먼저 이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경기 좀 힘든 경기였다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사실 이 세 골이 나왔잖아요. 세 골을 전반전에 이제 내줬는데 세 골을 내주는 게 정말 가슴이 아팠다. 이런 종류의 경기에서는 전반전부터 좀 더 강하게 좀 밀어붙였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가 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내줬다. 그러니까 해골 내준 방식도 좀 아쉽다고 얘기를 네. 했죠.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팀적으로도 정말 좀 강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스널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많은 골을 이제 넣었다는 것을 좀 알고 있는데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하고 특히 전반전은 더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 경기를 보면 전반전에 좀 실점을 하면서 후반전에 몰아붙이는 그런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똥줄 타는 경기를 매번 토스는 하다 보니까 네. 정말 선수들도 힘들고 진이 빠지고 보는 사람들도 힘든데 무엇보다 이번 아스널전은 그렇게 큰 기대 속의 경기를 시작해 놓고 전반전에 많이 골을 내줬고 쉽게 골을 내줬고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도 얘기를 했어요. 아스널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많은 골을 넣는 걸 알고 있었는데 당했다. 근데 이게 개인이 아니라 팀적으로 강해져야 된다고 말한 것은 팀이 준비를 잘 못했다라고 얘기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회적으로 팀 차원의 준비, 코칭 스태프의 준비가 조금 미흡했던 게 아니냐는 뉘앙스가 좀 묻어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본 답변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플레이가 좀 부끄럽진 않았나요? 경기와 우리의 플레이 방식에서요. 뭔가를 얻을 자격도 있었지만 실점한 골들 때문에 좀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주목하실 부분이 뭐냐면 언론 인터뷰, 그러니까 기자들이 별도의 매체에서 인터뷰를 한 게 아니라 토트넘 구단에 소속된 토트넘 구단 방송 진행자가 부끄럽지 않았느냐 이 플레이가. 네. 즉 지금 이 얘기는 팀의 운영 방식과 전술과 지금 이날 패배의 방식에 대해서 특히 감독의 운영에 대해서 조금은 내부적으로도 비판적인 시선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반복되는 이제 실점 패턴, 많이 봤던 그런 실점 패턴들이 좀 반복이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경기가 좀 끌려다니고 어렵게 진행이 되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잖아요. 네, 그걸 이제 주장인 손흥민 선수에게 의견을 물어본 거죠. 네, 우리가 경기에서 지고 있어서 정말 실망스러운 느낌이었지만 후반전에는 확실히 긍정적인 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적극적인 플레이를 펼치면서 팀의 캐릭터를 보여줬는데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전반전에 실점하고 후반에 좋은 플레이를 펼치는 이런 반복되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잖아요. 자,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러면 안 되고 전반전에 더 잘해야 합니다. 전반전에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항상 말했듯이 우리는 한 걸음 나아가 큰 선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숙한 살아있는 보여주고 이런 경기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일단 이 질문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은 감독의 운영 방식과 전술에 대해서 비판적 논조가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가 조심스럽게 대답을 한 거예요. 네. 선수 개인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개별적으로 교훈을 얻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 것인데요. 이런 질문에 이어서 그래서 이제 후반전 두 골을 쫓아갔던 그런 분위기가 다음에 이어질 첼시와의 경기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이제 스퍼스 구단 방송에서도 긍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 앞서 말했듯이 후반전엔 좋은 에너지와 우리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등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강한 팀과 경기할 때도 기본적인 것들을 보여주면서 자신을 믿고 자신의 플레이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세트피스 훈련 같은 것들이죠. 저 역시 포함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터뷰가 결정적인 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마도 저는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경기 끝나고 급하고 정신없던 와중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를 보지 못한 채 이 인터뷰를 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즉 손흥민 선수가 굳이 공개적으로 대외적으로 본인이 좀 평소에 존경한다고 말해왔고 좋은 관계인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를 반박하기 위해 이런 멘트를 한 것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것은 생각은 다를 수 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팀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팀에서 어떤 것들에 포커싱을 하고 있는지와 주장인 손흥민 선수의 생각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세트피스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이 얘기는 우리가 세트피스에서 계속 골을 먹으니까 세트피스 훈련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평소 토트넘이 세트피스 훈련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데 이게 암시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경기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에서 나옵니다.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아니 지금 올 시즌에 토트넘이 세트피스 실점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 생각하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질문을 했거든요. 네.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랬었어요. 그렇습니다. 축구팀으로서 현재 위치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 제가 수비적인 세트피스 수비를 고치는 것이 우리가 격차를 줄이는 해답이라고 생각했다면 모든 시간과 노력을 거기에 쏟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저는 세트피스뿐만 아니라 경기 중에 좋은 상대에게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주지 않으면 상대가 우리를 해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많은 순간에 집중했습니다. 강팀들을 상대로 세트피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러니까 올 시즌 보면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향하는 축구가 확실히 이제 보이긴 하죠. 예, 그러니까 세트피스 수비를 이제 강화하는 게 아니라 세트피스 기회를 안 내주겠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트피스로 수비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것은 상대가 슈팅을 해서 우리 선수를 맞고 나가서 코너킥이 주어지거나 우리 페널티 에어리어 부근에서 프리킥을 내주는 상황인데 토트넘은 최후방 수비수가 하프라인까지 올라가잖아요. 그 네. 얘기는 그 뒤를 넘어오면 오프사이드가 돼요. 아니면 그 상황을 이제 뚫어내면 위험한 상황이 되는데 앞에서 뺏는다. 상대 지역에서 뺏는다. 그러면 상대 지역에서 공을 빼앗아만 내면 세트피스로 실점할 위기가 안 생기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가 공을 쥐고 상대 지역을 지배하는 축구를 집중하고 있고 그걸 잘하기 위해서 훈련하기도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세트피스 훈련을 할 시간이 없다. 물론 차후에는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지금 해야 할 첫 번째 플레이 방식이 완벽해지면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지금 장기적인 발전에서 올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얻지 못해도 괜찮다. 왜냐?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플레이 방식이 완성되지 않는다면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도 그 대회 우승 못할 텐데 우승 못할 거면 나가면 뭐하냐. 안 나가도 상관없는 거 아니냐. 약간 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를 우승하는 팀을 만드는 게 내 목표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거기보다는 애초에 나의 계획을 실행하겠다. 세트피스 훈련은 우리가 세트피스에서 골을 먹어도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손흥민 선수는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주장으로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지금 당신의 프로세스를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힘든 패배를 겪었고 얻은 것도 있지만 앞으로 큰 경기들이 있는데 심리적으로 당신은 어떻게 자신을 다잡아서 목요일 경기에서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예, 결국에 이제 감독과 달리 선수 입장에서 특히 주장이니까 선수들에게 주장으로서도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또 극복하기 위해 어떤 과정들을 준비하겠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네, 경기를 다시 보고 항상 축구에 집중하면서 무엇을 더 잘할 수 있는지,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팀으로서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을요. 또한 조언이 필요하다면 축구에 몸을 담고 있는 스태프들에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축구를 사랑하고 팬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축구에 대해 생각할 것입니다. 마지막 5경기에서는 모두 이겨야 하고 우리의 역량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기서도 차이가 생깁니다. 일단은 개인적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팀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나도 생각해보겠다. 네. 물론 이건 기본적인 훈련 방향과 전술 방향은 감독이 생각하는 것이지만 감독이 혼자 독재자로서 팀을 운영하는 거 아니거든요. 선수도 의견이 있고 선수도 건의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팀의 방향에 특히 주장이라면 더욱더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눈앞의 승리보다는 다음 시즌에 우리가 더 좋은 팀, 프리미어리그에 우승할 수 있는 팀이 되는 게 중요하다. 올 시즌에 챔스 진출권을 따는 게 아니라 다음 시즌에는 프리미어리그에 우승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으나 손흥민 선수는 마지막 5경기에서 모두 이겨야 한다. 지금 당장 우리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물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그 방식으로 다 이기면 좋겠죠. 근데 그 방식으로 못 이기는 상황이라면 다른 방식을 좀 보완해서라도 이겨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지금 손흥민 선수의 생각이 아닐까라고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경기 후 이제 손흥민 선수가 대한민국 기자단들과 또 인터뷰를 가졌죠. 예, 이제 이 구단 방송과의 인터뷰 믹스드존에서도 이제 한국 기자들과 항상 뭐 인터뷰를 하는 손흥민 선수인데요. 여기서의 발언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조금만 비판적으로 팀의 상황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본인의 생각,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밝힌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쫓아가는 분명히 긍정적인 모습도 보여줬지만 그런 긍정적인 모습들이 보여진 것 때문에 전반전 우리의 실수를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후반전, 추격전 거기에 의미를 두지 말고 전반전이 안 좋았던 것을 생각하고 그걸 고치자. 이게 중요해요. 사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배하고 좋았던 부분들을 얘기했잖아요. 그걸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뿐 아니라 우리가 안 좋았던 것도 잊지 말고 준비하자. 이 메시지를 남긴 거예요. 네. 플랜 A를 고집을 하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보완해 나가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긴 한데 매번 반복되는 실수들 이런 것들 때문에 경기가 이제 꼬여버리는 상황들이 많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일정이 타이트하다면 우선순위가 있어요. 훈련에서. 그런데 시즌 중간이나 초반부였다면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본인의 축구 전술 색깔을 입혀야 되니까 초반이라면 지더라도 수고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순위가 한두 경기를 통해 결정되는 막판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후의 경기 일정이라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이제는 조정 주말 경기가 계속 이어지니까. 근데 아스널전은 2주라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것도 준비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도 공감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지금 뭐 챔피언스리그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16강전 경기를 오늘 아스널과 치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중요한 경기를 하면서 쉽게 골을 헌납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라고 손흥민 선수가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날 네. 세트피스 같은 경우 개인적인 잘못보다는 선수들이 전체로 다 책임을 지고 조금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개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내가 혼자 노력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세트피스 훈련을 통해서 팀적으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밝힌 거라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핑계거리 찾을 것이 없죠. 사실 더 좋은 팀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실점을 줄여야 합니다. 더 좋은 팀으로 발전하기 위해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분명히 싫은 소리를 받아들이고 훈련을 통해 안 좋았던 것들, 잘못된 부분들을 분명히 고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인지하고 잘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세트피스 실점은 단기간에 좀 고민하고 준비하면 또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예, 반복 훈련 그리고 이런 패턴들을 몸에 익히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트피스 훈련이 분명히 필요하고 또 세트피스 훈련은 체력이 많이 소모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팀들이 경기 전날 간단하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지금 토트넘의 수준은 간단하게 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힘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멘트들을 봤을 땐 분명히 손흥민 선수는 남은 이 경기들에서 정말 중요한 건 세트피스 훈련이 필요하다. 포스테코글루 감독님 세트피스 훈련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메시지를 좀 남기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훌륭한 감독들이 그 위닝 멘탈리티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이제 손흥민 선수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결과보다는 내용 우리가 팀이 발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내용에 확신을 가지려면 결과로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전반기처럼 그렇게 잘하면서 결과도 따라오면 문제가 없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실점을 하지 않는 팀이 아니라 골을 많이 넣는 팀이다. 즉 골 먹어도 돼. 더 많이 넣으면 되지. 이런 마인드 좋아요. 근데 지금 골이 그만큼 안 터지고 있고 실점은 늘어나고 있잖아요. 왜냐?
토트넘의 플레이 방식이 읽히고 있기 때문이고 공략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를 내지 못하다 보니 선수들이 이제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것을 주장으로서 손흥민 선수가 또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팬들을 좀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전체적으로 자신감들도 분명히 다운되고 있어요. 선수들이 시즌 초반에 비해서 컨디션도 많이 좀 안 좋은 친구들도 분명히 있고요. 부상 선수들이 이제 계속 네.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상황들을 자꾸 부딪히고 이겨내려고 하는 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시즌을 치르다 보면 매 경기 어려운 순간이지만 지금 이런 순간들이 저희가 앞으로 발전하는데 분명히 큰 힘이 되고 또 교훈이 될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몇 경기 안 남았는데 이 경기 동안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또한 발전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는 지금 프로팀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결과도 잘 챙겨오는 그런 경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도 중요한데 결과를 지금 얻어야 되는 시기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멘트가 바로 이 마지막 멘트죠. 우리는 프로다. 결과도 내야 된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결과보다 지금 발전이 중요하다고 말을 했지만 맞다. 물론 발전 중요하다. 근데 결과도 중요합니다. 감독님 남은 경기 내용만 챙기고 다음 시즌을 기약하는 게 아니라 지금 결과 냅시다. 약간 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경기가 이제 첼시 원정 경기, 스탠포드 브리지 원정 경기예요. 예, 5월 3일 이제 첼시와의 연기된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토트넘의 당면한 과제가 바로 4위를 차지해서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얻는 거거든요. 네. 현재 에스턴 빌라가 승점 67점이고 토트넘이 60점이니까 7점 차입니다. 토트넘이 덜 치른 두 경기를 다 이겨도 6점밖에 얻을 수가 없으니까 남은 경기를 빌라도 다 이기고 토트넘도 다 이기면은 에스턴 빌라가 4위로 챔피언스리그에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은 다 이겨놓고 에스턴 빌라가 미끄러져야 되길 바라는 상황인데요.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은 에스턴 빌라의 남은 일정도 그렇게 쉽진 않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에스턴 빌라가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 이제 4강전 경기를 또 치르잖아요. 예, 올림피아코스와의 경기, 특히 그리스 원정이 험난하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일정 사이사이에 분명히 체력적으로 어려운 부분들, 특히나 브라이튼과의 원정 경기를 앞두고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를 이틀 전에 치르게 되고 또 리버풀과의 빅매치를 앞두고도 올림피아코스와의 원정 경기가 있기 때문에 브라이튼도 그렇고 리버풀도 그렇고 쉬운 상대가 아니잖아요. 게다가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도 글라스너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는 리버풀도 잡았고 웨스트햄도 잡았고 뉴캐슬도 잡았고 지금 굉장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에스턴 빌라가 이 프리미어리그 남은 3경기를 다 이길 거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토트넘이 비록 뉴캐슬 아스널전을 연패했지만 남은 일정에서 승점을 조금 쌓아 올린다면 최소한 남은 5경기를 지지 않고 마친다면 아직은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남은 경기들은 손흥민 선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다음 시즌을 기약하면서 경기력만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한 경기 한 경기를 다 이길 수 있는 전략과 훈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토트넘이 에스턴 빌라와 챔피언스리그 순위 4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앞으로 토트넘이 이 챔피언스리그 순위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지 한준TV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최신 영상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